주는 거는 존나게 많은데 받는 것은 고작 영광 답방. 안녕하십니까, 미코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에서 인사를 뵙게 됐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요, 제가 진심을 다해서 남북 경협주 또는 대북주를 극강혐오하는 이유, 극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야, 니 손절했지? 그래서 그런 것이? 너 몰렸니? 너 몰려서 그런 것이?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레알로 남북 경협주를 거래하지 않는, 극혐하고 관종에서 아예 그냥 나가리 시켜버리는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바로 첫 번째,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싫어하는 게 뭘까요? 뭐 거래 실적의 발표, 외국인의 유입, 기관의 매수? I don't think so. 아닙니다. 거기에 앞서서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땠습니까? 거래 재개가 된다라고 하자마자 갭상이 돼가지고 섣불리 매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기피하는 것이 뭘까요? 그 반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기대감 없음, 무관심,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그리고 불확실성. 이 두 가지를 가장 싫어하죠? 여러분, 기대감과 불확실성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대감과 불확실성의 차이는 뭡니까? 기대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장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장밋빛 그림을 펼쳐보는 것, 즉 긍정적 시그널, 그리고 적극적 개념이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합니다. 예컨대 어떤 종목이 법안이 통과했을 시에 실적은 무한대로 향상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또는 이 종목은 실적이 연속 적자였는데 올해는 실적이 개선이 돼서 아마도 관리 종목이 탈피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게 바로 기대감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죠? 소극적 개념, 아주 부정적 개념. 혹자는 그걸 위험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 불확실성,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 언제 쌍패 될지 몰라, 언제 거래 정지될지 몰라, 언제 벌점 먹을지 몰라, 언제 주식시장에서 수급들이 빠져나갈지 몰라. 그런 것들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대북 관련주는요,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왔다 갔다 해요. 우두머리 한 마리에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북한은요, 그런 잠재적 시나리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말만 하면 오르거나 말 한마디에 바로 내리고,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전쟁 관련주 막 오릅니다. 막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일희일비합니다. 대북 관련주는요, 너무 일희일비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라는 건 랜덤이에요. 너무 불안정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너무 극단적입니다. 럼프 오빠랑 북한의 우두머리 자체가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주는 쳐다도 안 보고 만지지도 않고 얼씬거리지도 않는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관련주는 너무 묵은 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한테 최고봉은 뭐예요? 성적입니다. 얘가 성적이 잘 나왔나 못 나왔나, 이게 이 학생의 우수성, 그리고 비모범적 학생으로 결정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의 우수성을 검증하는 것은 바로 영업의 실적인데, 그런 영업의 실적에 대한 기준점이 없이 마구잡이로 대북주에 엮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근본적으로 투경까지 먹으면서
고점까지, 신고가까지 찍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 막판에 대주주가 일반 주주들의 뒤통수로 후려갈기죠.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현대로템이 그랬습니다. 현대로템이 5월에 북미 회담의 가능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견까지 먹었지만 노상관이다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5월 15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살짝 실망해가지고 주춤한 듯 하다가 다시 북미 회담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6월 4일까지 고점을, 전고점을 딱 돌파해버립니다. 그러다가 6월 4일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고점에서 대주주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겁니다. 주주들의 뒤통수로 확 그냥 후려갈긴 겁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도 과연 대북 관련주일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냥 그저 그런 박스권이라면 박스권, 횡보에 갇힌 그저 그런 주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남북 경협주는 쳐다도 안 보고 만지지도 않는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냥 그들이 싫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무슨 17살짜리 소녀입니까? 무슨 사춘기 소녀입니까? 지나가던 낙엽만 보고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벼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와 사회, 국제 간의 관계에 지금 중대한 사안을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번복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온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만난다고 했다가 안 만난다고 했다가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협이라는 게 뭡니까? 특히 돈이요, 돈. 경제 간의 협력입니다, 여러분. 서로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죠. 투자? 통일?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명목으로 통일이라는 목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면 결과가 막대한 성장이 되고 경제적으로 개이득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보장이 가능합니까? 보장이 가능합니까? 1, 2억도 아니라고 합니다. 1, 2조도 아니래요. 몇십조, 몇백조인데 보장 가능합니까? 어디서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디서 핵을 만들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주는 거는 존나게 많은데 받는 것은 고작 영광, 답방, 영광, 이상가족, 일부 만남 성사 이래서 싫습니다. 북한에 대한 성급한 판단과 일반화라는 오류를 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모든 테마주도 역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특히 북한이란 은둔, 보이지 않는 상대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더욱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그리고 전쟁에 대한 불안 요소 그리고 북한 검증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아직은 남북경협주에 대한 투자가 결국 한여름밤의 꿈이 되지 않도록 투자자분들의 거듭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정확한 수익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